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온기를 이어간 수요일 시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힘을 내준 코스피 1% 넘는 상승으로 다시금 훈훈하게 4천선을 회복해줬는데요. 돌아오는 외국인의 수급에도 진정되지 않는 환율,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남아있는 가운데 남은 12월 시장을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산타가 오기 전 선물 같은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정말 추웠어요. 그래도 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어제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온기를 확산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오늘 그래도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해줘서 웃으면서 한 시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꾸 춥다 그러는데 시원한 거죠. 아직도 시원하세요? 네, 이 정도 날씨는 시원한 정말요? 겁니다. 대관령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예. 대관령 출신이거든요. 아 정말요? 예.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추위를 안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추워하는 거죠. 자, 지금 한 주 평은 지금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이제 네. 2주차 됐잖아요, 종목쇼. 네. 이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제 네. 사실 첫 주차에는 약간 조금 긴장하신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요즘은 긴장돼요. 그래요? 요즘에 네. 막 날아다니신다고 이야기가 막 들리거든요. 워낙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아. 여기서는 빨리 춤을 춰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장과 함께 또 네, 날씨는 춥지만 어. 종목쇼에 인간 난로 인간 날로 네. 맞아요. 이현학 대표님 덕분에 따뜻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네. 방송 끝나면 셋 다 땀을 흘리고 나가잖아요. 인간 난로가 센터에 있다 보니까 저희 스튜디오 열기는 정말 뜨겁거든요. 이 열기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도 전해드릴 수 있게 오늘도 아낌없이 좋은 종목들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시선에서 찾은 오늘장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삼성전자 HBM4 최근 진행된 성능 품질 테스트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이 브로드컴 구글 공급 확대에 청신호를 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한 주 평은 산타랠리의 신호들이라는 주제인데요. 산타랠리,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루돌프 사슴코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정말. 신나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HBM4 얘기,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나머지 소부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시장 일각에서는 HBM4는 뭐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 요번에 브로드컴과 콜 테스트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쉬어가고 삼성전자는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이 어떻게 되든 HBM4는 다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삼성이 이기든 SK하이닉스가 이기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두 개 다 완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어제 엔비디아 CFO 여성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물론 뭐 제가 해석한 건 아닙니다. 자막에 해석을 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HBM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격 인상에 대해서. 그만큼 그 잘 나가는 엔비디아도 HBM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고 HBM 가격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정도로 엔비디아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HBM 특수 그리고 메모리 특수가 단기간에 그치지는 않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신호거든요. 네. 그 신호를 최대한 즐기면서 메모리 쇼티지를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내년 3월 달까지 1월 효과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계속 승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또 삼성전자 내년 엔비디아에 공급될 소켓 2세대 물량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죠. 여러 가지 소재와 함께 상승한 삼성전자인데 산타랠리의 신호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바람처럼 정말 좀 시원하고 정말 뜨겁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혜볼 수 있는 중소형주들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WHO가 성인 비만 치료를 위한 약물 사용 및 적응 중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네. 바이오,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 관련된 이슈를 좀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줄 평과 네.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번 시장에서요, 이경락 대표가 강조해주는 반도체를 중심에 두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은 바이오하고 로봇에 좀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에 대한 연이은 호재성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목을 좀 끌 수 있는 뉴스가 좀 전해졌는데, 이 WHO에서 이 비만도 질환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권유로 진행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운동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부끄러워지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바이오에 대한 연이은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처럼 WHO에서 권고 사항과 그리고 또 사용에 대한 지침이 나온다라면은 또한 좀 미국에서는 지금 약간이나 정책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가격 인하를 또 시사를 했죠. 이렇게 된다면은 점차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 대한 보급화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미 시장에 대한 저변을 깔고 있고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량도 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라면은 비만 치료제의 주 성분인 GLP-1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 내년에도 주목해봐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 정부가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다면 코스닥 중심의 상승장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꼭 봐야 하는 섹터 어제부터 또 강조를 해주신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강무 대표님께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즌2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와 주신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로봇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좀 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선정해 주셔서 이강무 대표님의 원픽은 바이오인가 싶었는데 반도체를 코어를 두고 바이오 로봇 같이 봐야 한다라는 전략이었군요. 네, 시장에 대한 재료가 좀 이전보다는 4,000피 올라올 때보다는 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천스닥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회가 많으니까 일단 저는 지금 현재 바이오와 로봇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재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천문이는 아니고 지금 코스닥의 가장 큰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얘기 나오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가 가면 이치전지가 빠지거나 뭐 반도체가 빠지고 이게 그 수급이 계속 꼬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코스닥 시장 자체에 유동성을 많이 부여해 줘야 돼요. 이거를 보고 있는 뭐 정책 관계자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자금이 많이 투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걸 꼭 그 포커스 두시고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당부의 이야기까지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반도체로 중심이 됐던 수급이 이제는 로봇, 바이오 이쪽까지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또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는 관련주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 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 또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 가운데 저희 의미 있는 상승 보여준 종목들 오늘 장에서도 특히나 탄력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할지 중간 리뷰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1월 24일에 가져와 주신 HL만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도 강했죠. 벌써 31%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11월 27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삼양 NC캠 몇 번 또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1% 넘는 상승률. 12월 2일 어제였죠. 코칩, 제가 과자 이름 같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자 이름 같다고 한 코칩이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지금 댓글에 예그리나 도님께서 오늘 제2의 코칩을 주시오 이렇게 또 댓글을 달고 계시거든요. 리뷰와 함께 전략 챙겨주신다면요. 저도 어제 비아냥 그랬어. 제가요? 과자 이름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기업을. 아닙니다. 그 얘기 듣고 애가 화가 나가지고 어제 상한가 가버리잖아. 그래요? 근데 뭐 코칩이 좋은 분위기 보여줘서 좋고 이게 MLCC 때문에 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또 엮어서 시나리오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오늘 또 수급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HL만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자동차 쪽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 투자한다라고 하면 HL만도. 정확하게 이게 대장에 돼서 올라갑니다.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로봇 산업까지 등에 업었다? 이거는 주가가 옛날에 원익홀딩스가 400% 수익 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비슷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양 NC캐처럼
저평가된 종목이 내년도에는 전공정 쪽에서 반도체 전공정 쪽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내년도 실적이 현재 상태 대비해가지고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제2의 코칩 같은 종목 네,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진 종목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너무 기대를 해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진님께서도 썬칩 아니고 콘칩 아니고 코칩이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야, 상한가 한번 더 간다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역할을 한 거니까 더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들 오늘 장에서 탄력 준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딱 첫 방송 때 소개를 해주셨던 ISC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벌써 24% 넘는 굉장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나 같은 날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죠. 로보티즈 23%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뉴로핏도 16% 넘는 좋은 상승률. 저희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종목 모두 일주일이 다 안 된 종목인데 기본 막 20% 넘는 상승률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뷰와 함께 전략 어떻게 생각하죠? 섹터의 선택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로봇, 반도체, 또 바이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곳곳에 이제 이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전환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좀 못 갔던 것들을 이번에 좀 힘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 ISC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는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경락 대표가 DIC에 대해 이야기 드려서 꾸준하게 신고가를 내는 것처럼 이 종목도 사실 각도를 한번 잡으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배열에 대한 이격도를 넓혀가는 그런 추세를 그려주고 있어요. 주가 차트를 본다면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8만 원, 7만 원과 8만 원의 이 밴드를 이제는 11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격도를 넓혀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수렴시키고 다시 한번 또 레벨업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HBM 쪽 테스트 소켓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가 지난 3분기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요는 이제부터다. 내년에 더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성장과 함께 좀 안정적인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저는 더 기대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 뉴로핏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의료 AI까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번 달에 주요 학회 중에서 3가지 학회가 이 뇌질환 관련된 학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 장비, 진단 기술, AI까지 결합한 뉴로핏이 이번 달에 이벤트 이슈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CES까지 넘어가서 의료기기, 헬스케어까지 또 시장 부각이 받는다라면은 저는 연말 또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뉴로핏 같은 경우에서도 가격선을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2만 원 라인대에서 2만 4천 원 라인대를 오랜 시간 동안에 좀 박스권으로 다져놓았고요. 지금은 추세를 바꾸는 때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섹터의 선별이 좋았다라고 겸손까지 갖춘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탄력 보여준 종목 위주로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지만 사실 두 분이 이 시간 발굴해주신 종목들 오늘 탄력을 안 보였을 뿐이지 누적 상승률로만 따지면 대부분 종목들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전부 4시 이 시간에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발굴해주신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 구체적인 전략 어디서 더 챙겨주시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기간 조정 마무리도 다 잡아드렸거든요.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종목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 한국경제TV 또는 이경락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매일 낮 1시에 진행하니까요. 생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 무료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 또는 종목쇼 또는 이경락 검색하시면 이경락 대표님의 얼굴이 담긴 썸네일 등장할 겁니다. 클릭하시면 무료로 종목에 대해 그리고 시장에 대해 꼼꼼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또 오늘 저녁에도 고용지표 발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목해봐야 할 지표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장 중에는 이경락 대표님이 있다면 장 후 애프터마켓도 저희가 또 단단히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선물 같은 보너스 시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광무 대표님? 제가 오늘도 보너스를 드렸어요. 어제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들이 오늘 결과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도 같이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좀 더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5시 10분에
와운의 홈페이지부터 들어오시고요. 제가 또 유튜브로 들어오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난 거였군요. 정말 장안의 화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 분과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장 중에는 이경락 대표님 1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 장 후에는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5시 10분에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무료로 있는데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종목에 대한 더 꼼꼼한 전략 그리고 종목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정말 추운 날씨였지만 이경환 대표님은 시원하다고 하셨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들의 훈훈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기존에 쉬어갔던 조방원도 좋았고요. 뭐 삼성물산 이슈와 함께 지주사들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죠. 이 시간 수급 포착되며 미리 발굴해 주셨던 반도체 소부장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DI, 아모텍, 사피엔 반도체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 지노믹트리, 오이솔루션, 서현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 네, 간만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거, 네. 아니면 수급의 연소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간밤에 NXP라고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자동차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의 주가가 튀었어요. 네. 난 그 종목은 영원히 안 살아날 줄 알았거든요. 미 시장에서 그 흐름을 보면서 전장 플러스 로보 시나리오가 확대되고 있구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거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선택했으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오늘 유의미하게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앞으로 연속적인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장까지 확산되는 반도체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주신 것 같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향후 이제 이벤트에 대한 일정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섹터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미래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다라는 것 이걸 하나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급, 이 숫자와 함께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기대를 해보면서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먼저 수급 레이더 포착됐을까요? 네, DI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DI. 뭐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종목이라 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네. 싸이 아버님이 뭐 하시는 거다. 맞아요. 예,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그 DI가 들어가는 종목이 많아요. DIC, DIT 그리고 얘는 DI예요. 네. DI는 버닝 테스트 절대 강자예요. 원래 삼성전자 쪽에 딱 붙어가지고 악어와 악어새처럼 성장해 오던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HBM3 때부터는 매출처가 좀 다양화되기 시작했어요. HBM3도 테스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HBM4입니다. 오늘 HBM4 삼성전자 뭐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기대 이상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의미를 두자.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DI는 버닝 테스트, 특히 HBM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자, 그냥 메모리 일단 테스트하고 파운드리, 로직 붙인 다음에 또 테스트하고 그 이후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붙인 다음에 또 테스트하고 기존 거 대비해서 2배, 3배 테스트 공정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당연히 버닝 테스트 장비도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HBM4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도. HBM3와 HBM4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로직 반도체를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그 다양화가 더 커진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이 정말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장비에 대한 매출이 내년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도 실적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네.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자, 이 논리를 누가 보고 있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외인들이 삼성전자가 통과했어? 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집중적으로 오늘 사들이는 모습, 기관도 같이 샀습니다. 그래, 이거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차트 흐름 볼게요. 자, 시장이 그동안 조정이 있었죠, 반도체. 자, 조정 마무리 구간 살짝 고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1일 차트입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설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일 차트 완성한 DI 내년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네. 소개해 주실까요? 섹터는 바이오에서 또 준비를 바이오,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주요 제품군이 머지않아서 품목 허가에 대한 이벤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자료 사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왼쪽 편에 대장암 조기 진단이라는 사진이 보이시죠? 최근에 와서 의료기기 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AI 의료 쪽에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노미트릭은요, 얼리텍 B라고 해서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대장암 또 방광암 진단에 대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온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이제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품목 허가만 식약청에서 그리고 이제 해외 주요 승인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이벤트를 갖는다라면 지금 같은 추세보다는 조금 더 빠른 추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주가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추세를 파동을 그리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이와 같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차트 점수가 만점에 그러네요.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에서 이 중요한 정고점 위치에 대한 라인대까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새로운 고가 돌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품목 허가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것, 네. 상당히 좋은 맥점이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안에서 선정해 주신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지노믹트리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갖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미리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모르. 아모르? 네, 아모르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사랑. 네. 바로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예, 아모텍은 제가 교회 집사거든요. 예, 아모텍은 장로님께서 만드셨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아,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모르라고 네. 이름을 적고 아모텍인 거예요. 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예, 바로 그 아모르입니다. 네. 아모텍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코칩 때문에 가져왔어요. 코칩. 예, 어제 상한가, 오늘 네. 상한가가 한 코칩. 오. 삼성전기가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MLCC 업황 기대감. 네. 지금 삼성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다이유전, 무라타, NXP 등등 글로벌 자동차 전장 관련된 기업들 전장 부품이 로봇에 들어가 이런 논리가 붙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바로 아모텍도 전장용 MLCC가 만드는 기업이니까 피지컬 AI 시대의 추세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MLCC 관련돼 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모텍을 가져왔고요. 아모텍은 MLCC 사업하느라고 그동안 투자하고 회수가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자 보자고요 한번. 예, 올해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드디어 흑자 전환해가지고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MLCC에서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 자 투자를 해놓은 곳에 있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외인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NXP도 그랬고 미시장, 삼성전기도 그랬고 느낌이 있었어요. 네. 코칩이 상한가 가고 MLCC 관련된 것들 느낌이 있어서 선택했고요. 자 차트 그림은 이렇습니다. 대시세 이후에 오랜 조정 끝에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두 번 정도 모양 만들어졌죠. 여기도 거래량, 뒤에도 지금 거래량 붙었죠 오늘.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서서히 만약에 이날 첫날이었으면 제가 안 가져왔을 거예요. 네. 충분한 기간 조정을 또 주면서 물량을 뺏는 것을 봐가지고 네. 선택했습니다. 차트가 참 좋은 차트예요. 점수는 높지는 않지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아모르 또 아모텍 우리 시청자분들 뇌리에 박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재미있게 기업 이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외국인의 사랑과 함께 수급 레이더 포착된 아모텍 이경락 대표님 우리 교회 오빠가 선정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고요. 이강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랜만에 통신 관련된 통신. 이 5G, 6G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이솔루션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 5G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제가 정말 애정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별명 중에 하나가 오이광무가 또 이 오이 종목을 두고 제가 오이광무요? 워낙에 이제 오이 솔루션 강조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마음에 네, 제가 얼굴이 또 드는데요? 길쭉길쭉합니다. 너무 네. 마음에 드는 네. 오이광무. 네. 그렇죠. 오이광무입니다. 네, 너무 그래서 마음에 이제 이 종목에 드는데.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 광트랜시버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이 많은 이제 높은 회사이고요.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안팎으로 해서요. 국내에서는 이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주요 3사 통신사가 진행하게 된다면은 한 2만 기에 대한 이 새로운 통신 장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G, 6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눈에 띄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5G, 6G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따라왔었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오이 솔루션에 대한 주가 위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뭐 늦어도 1월 달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어쩌면 좀 빨라진다라면 이달 말에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그동안에 좀 정책이었었던 통신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는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G 통신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좀 챙겨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최근에 와서 하방을 지켜주는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 조정을 잘 마치고 다시 현재는 이평선을 좀 수렴된 상태인데요. 이 자리를 좀 밟아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 지지와 시세 전환의 길목에 올라왔다. 이 또한 또 맥점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통신 주목하셨어요. 그 가운데 소개해 주신 종목 오이솔루션, 우리 오이광무라는 새로운 별명이 탄생했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소금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어요. 오이라고 하시니까 댓글에 오이보다는 키위 더 닮으셨다고 제가요? 시청자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수급 포착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시장이 좋으니까 다들 농담도 하고 여유롭네요. 예. 네, 너무 즐겁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네. 자, 사피엔 반도체예요. 사피엔 반도체. 호모 사피엔. 기억합니다. 호모 사피엔에서 유래한 사피엔 반도체. 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정말 장기적으로 봐요라고 얘기하는데도 조금 밀리게 되면 걱정스러워가지고 유튜브 할 때 종목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할 류의 종목이 아니에요. 자, AR 글래스는 분명히 킬링 콘텐츠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기억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네. 상상해야 됩니다. 자, AR 글래스는요. 그동안 뭐 애플의 XR 안경이 망했으니까, 뭐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AR 글래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AR 글래스를 또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으로 넘어갈게요. LCD 쪽 지금 LED 도스가 아니라 LCD 도스를 지금 많이 쓰니까 이게 대중화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LED 도스가 대중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는 LED 도스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원탑 기업이에요. 제 시계 자랑 좀 해볼게요. 제 시계가 한 번 충전해가지고 14일, 15일 가거든요. 정말요? 예. 요게 지금 혁신 기술이에요. 네. 바로 여기에 사피엔 반도체에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AR 글래스도 한 번 충전해가지고 오래 사용하고 또 가벼워야 되니까 LED 도수가 대중화될 수밖에 없고 사피엔 반도체의 기술이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요거를 MIP 뭐 메모리 픽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보셔야 된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게 AR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칩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동사가 이 칩을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세. 이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바로 AR 글래스의 시대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여기에는 LED 도스가 들어간다. OLED 도스 같은 경우에는 XR에 들어갈 겁니다. AR이 킬링 콘텐츠, 안경 대신 쓰는 스마트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점수 95점. 자, 오늘 안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52주 신고가를 오늘 찍었어요.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경환 대표님께서 그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영희 이모가 AR 글래스 착용하는 그날까지 봐야 하는 종목, 네네.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 사피엔 반도체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을 마지막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네. 어떤 종목일까요? 서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서연이요. 네. 친구 이름 같네요. 네. 저희 제 친구 딸내미 이름. 제 친구 중에 조카. 서연이 있습니다. 서연이 맞네요. 예. 맞아요. 네. 일단은 자동차 종속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동차 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주사입니다. 일단은 서연이화 또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서연이화가 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 이벤트를 좀 기다리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연이와 서연탄메탈 등등등에서 이 종속 회사들이 모두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에 모두 다 주요 납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 동안에 현대차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종속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다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간 만들어졌던 긴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현재 위치 보시게 되면 차트 점수가 95점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지노미트리, 오이솔루션, 그 서연 모두 다 차트 점수가 만점입니다. 그렇네요. 타이밍이 좋죠. 그렇네요. 맥점입니다. 네. 오, 좋습니다. 차트 점수 만점에 빛나는 그 마지막 종목 서연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된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을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바로 담긴 고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에 담긴 고민. 네, 오늘도 고민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이경환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서 오늘부터는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기로 네. 했죠? 이광무 대표님 어떤 종목 먼저 우선적으로 좀 상담 도와주실까요? 최근에 제가 소개했었던 종목인데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네. 어제 소개해 주시고 오늘도 좋았잖아요? 일단은 추세는 안정적으로 지켜왔거든요. 네. 근데 걱정을 하시네요. 유중에 대한 가능성. 물론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 유중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정해놓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저도 노력해서 네. 가능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드렸지만은 HVDC 앞으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요 해외 지역에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HDVC에서 가장 또 전선에 이어서 또 새로운 캐시카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와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지 않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보시게 되면은 주가 움직임과 동일하게 수급 점수도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 점수도 좋은 상태.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조정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어서 저는 오늘 장도 아래꼬리가 연출되었죠. 잘 돌아서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질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포설선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에 나서기 위한 설치 선박을 준비한다는 것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주주에게 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보율은 높으면서 부채 비율은 낮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자산을 먼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주가에 대한 위치는 이 종목에 대한 뭐 유증 가능성보다 현재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최소한의 전고점에 위치한 박스권 상단까지 신고가 위치까지 좀 기다려보자. 수익 구간이시면은 좀 더 인내하셔서 수익을 확실하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한전선 만나봤습니다. 이광무 대표님께서 유증 관련해서는 최대한 또 알아보신다고 하니까요.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5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첫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네. 뭐 삼성그룹에서 오셨어요? 예. 이분은 아마 삼성생명에서 일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옛날에 그 보험 하시는 분 네. 종목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삼성생명 분인데 삼성그룹을 다 사놨더라고요. 정말요. 예. 아무튼 삼성그룹에 대한 애사심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좋습니다. 오. 근데 한 가지만 좀 재미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얘가 이 정도 돌아했을 때 삼성물산 팔면 되고 삼성전기도 같이 팔면 돼요. 자, 삼성전자는요. 내년도 영업이익이 97조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배 멀티플 하게 되면 1000조 가까이 갈 거예요. 지금 600조니까 갈 길이 참 멀죠. 네. 예, 한참 더 가야 되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 맞나요? 그럴 필요 없고요. 삼성그룹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계속 잘 들고 가십시오. 삼성 화이팅! 좋습니다. 삼성 화이팅 나왔습니다. 모두 좋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 두 번째 상담은 어떤 네. 상담 도와주실까요? 제가 최근에 관심도 많이 두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예요. 네, 오를 때 잡았다. 장기로 봐도 좋을까? 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주가 차트가 단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수익을 좀 챙기면서 장기로 볼 거니까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더 다시 재매수하고 이렇게 저는 이런 표현하거든요. 종목을 제대로 잡았다면은 드립을 좀 쳐보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전고점에 대한 위치까지 다 갔다가 오늘은 좀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었죠. 일단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넘어가고 앞으로 자율주행차까지 넘어가게 되면요.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새로운 IT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자동차들 회사와 다르게 IT에 관심이 많죠. 로보틱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모빌리티 사업에서 플라잉카에 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CES 열리게 되면은 자동차 대부분의 이 자동차 모빌리티 기업들은 앞으로의 컨셉트카를 많이 소개하지만은 현대차 그룹은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자동차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IT 기업이 맞죠. 그러면 이 IT 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현대오토에버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물류 자동화라든지 로보틱스 사업까지 확장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이 성장 기대감은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결의 종목들을 좀 중심을 본다라면은 최근에 HL 만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현대오토에버는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우상향적인 그림 만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드립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잔잔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우상향 흐름 보일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역시나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상담 어떤 상담 만나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산일전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네. 질문이에요. 그래요. 저 변압기 계속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실적 대비해서 미래 실적을 너무 많이 앞당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 이후에 살짝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매수해도 될까요?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저는 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논리가 저만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 안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차라리 고점 다 돌파하고 매물 다 소화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 고민 때문에 주가가 또 옆으로 계속 긴다라고 하면 기간 조정이 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네네. 것들은. 긴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새로 모양 만들 때 또 들어가나 보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고민일 거예요. 고민이 많을 때는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 고민 안에 본인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죠. 기다렸다가 좀 더 고민해보고
매수를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고민이 될 때는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산일전기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만 진짜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광무 대표님 마지막 상담. 이번에도 로봇 종목 보겠습니다. 로봇? 클로봇인데요. 클로봇이요? 클로봇에 대한 장점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네. 10% 정도 수익이 실하는데요. 최근엔 전고점에서의 이 고점 찍고 나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 클로봇에 대한 장점 중에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에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많이 받죠. 근데 더 있어요. 삼성과 연결고리도 있고요. 생활가전 쪽에서 클로봇이 또 같이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네. 또한 네이버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대기업과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산업에서요. 이달 중에 또 새롭게 발표되는 로봇 모델이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이 테슬라 모터스에서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 본다라면은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은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지금도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10% 정도의 수익이라 하시니까 37,000원 정도, 35,000원 사이에서 준비하시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라인 때 4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라면은 아래 꼬리 매매하듯이 모아가셨으면 좋겠고, 올라온다라면은 직전에 윗꼬리 나왔던 것처럼 47,000원 부근에서는 조금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라인대를 터치해가는 과정 자체가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특히나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하는 매매보다는 분할 매도, 또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 아직까지는 이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까지의 흐름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47,000원 돌파 시 현금화하고 일부 수익 실현하는 전략, 그리고 4만 원 이하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먼저 내일 낮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또는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더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 현대모백스, VM, 감성코퍼레이션, BHI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모든 종목이 세 박자의 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픽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금호타이어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현대모백스입니다. 오늘도 이경락 대표님의 픽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가지 키워드 네.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저평가, 자동화, 전기차인데요. 바로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를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네. 고민 많았어요. 왜요? 동사가 이제 최근에 대장이 돼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도 다 그 노동자들을 사랑합니다. 예. 폴란드에다가 그 금호타이어 노조가 굉장히 강성 노조로 유명해요. 네. 근데 이제 그 강성 노조 임금 협상 뭐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번에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지어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모멘텀이 발생한 거예요. 또 자동화 공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개념이죠. 자동화 공정으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로봇 공정으로 타이어예요. 타이어는 원래 사람 손길이 많은 게 하던 거였는데 자동화 공정으로 만들면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자동화 공정 관련돼 가지고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르셨죠? 예. 몰랐어요.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어내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이 1조 8천이면 이거 멀티플이 너무 적죠. 네. 3조 원대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1조 8천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좋은 거죠. 실적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뭐 꾸준하게 계속 좋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어내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너무 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시대, 로보택시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 뭐 엔진 만드는 거 다 필요 없죠. 그러면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런데 타이어는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량이든 다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 수혜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물결에 어떤 그 뭐 수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 낙제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사양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거예요. 얘는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생각은 아마 저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랑 외인과 기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토리, 자동화는 타이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다. 대량 생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졌습니다. 종합점수 95점, 그리고 52주 신고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안 가져올 수 없는 수급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함께 오늘 파이널 픽 종목 금호타이어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인 현대무백수에 대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스마트 물류, 최대 수주, 최대 실적, 북미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주셨잖아요. 네. 그 자동화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스토리가 연결되네요. 네, 이광무, 현대무. 네. 너무 좋습니다. 세련대무. 네. 아무튼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건설의 현대가의 이 자동화 시스템, 물류 시스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앞으로 휴머노이드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하여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주가 상당히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가의 이 현대건설이 해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진행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건설 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그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떠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지금 현재 사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대다수 차트 점수가 만점입니다. 오늘 현재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95점의 차트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결집하고 나서 주가를 변곡점에서 돌아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양봉이 연출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이 본다라면은 양봉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음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셔도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시는 조정식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주가에 대한 향방은 이전에 크게 움직인 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빠른 추세를 기다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재무가 단단한 로보틱스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혜주로 멀리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종목쇼가 또 쇼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드리려고 개그를 많이 남발하는데 저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네. 아재 개그가 많잖아요. 이런 아재 네. 개그에도 시청자분들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 현대무백스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이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매도 네. 타이밍 잡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에스쁘아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매도 타이밍까지 이 시간 잡아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 잡아드리죠. 자세한 전략 어디서 챙겨주실지 이경현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먼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자꾸 별명을 만들려고 해. 전에 재밌잖아요. 정몽 대표도 그러더니. 별명이 12개셨어요. 예. 맞아요. 자, 아무튼 예, 현대무, 이광무. 예. 네. 오이 예, 광무. 오이광무. 예. 자, 아무튼 매도 타점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공식이 있거든요. 네. 그 공식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식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은 자꾸 가격에서 맞춰가지고 이 종목 얼마에 매도할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네. 시기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시점, 매도를 상당 부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내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생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내일 오후 1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도 타이밍 장님, 이 매도할 수 있는 공식과 함께 정말 발로 뛰어서 얻은 고급 정보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까지 매일 평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입니다. 입장하시면 이경환 대표님의 썸네일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모 대표님께서 아까 네. 따블매님이 왼쪽에 단 그 계급장 뭐냐고 아. 반짝반짝 너무 눈에 띈다고 궁금해하셨는데 네. 뭔지와 함께 종목에 대한 네. 설명 그리고 선물 같은 종목들 5시 10분에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이 기록은 실전 매매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치고 또 애프터컵 마켓 열려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들어오시고요. 여기에서 또 유튜브로 접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어놓고 방송 들어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고 정말 적중률 좋은 종목 선물까지 보너스 같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